버드웨이가 새로운 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놈들의 환영 인사였던 라디오 전대 요새를 막아내는 게 이번 2권의 이야기였습니다. 라디오 전대 요새를 본격적으로 막는 건 칸자키의 역할이었죠. 1권의 대부분의 인물들처럼 영국의 마술사들도 전부 카미조가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칸자키에게 있어선 카미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구약 1권 인덱스를 완벽하게 구원하지 못하고 1년 단위로 기억을 지웠는데 이 사이클에서 인덱스를 해방한 것도 카미조고, 법에서 사건 때 아마쿠사식의 억울한 2명을 벗게 해주는 것도 카미조의 도움이 있었고, 아쿠아의 학원도시 습격에서도 아쿠아의 공격을 막아서 반격할 수 있는 것도 카미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 마술사인 그녀조차 이 세계의 위기가 닥쳐온 상황에서 그 소년이 있으면 지금 상황이 달라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아마쿠사식의 이츠와나 그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카미조는 없다, 우리끼리 해야 된다, 이런 다짐이 무색하게 카미조가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 상황이었으면 엄청 무안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학원도시에서도 탄도미사일로 공략하고 싶어도 지금 적의 정체를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칸자키가 직접 요새에 올라가서 하강작전을 수행하기로 하죠. 여기서도 마술로 날아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베드로와 시몬 마구스의 전승에 의한 요격 술식이 있다고 합니다. 칸자키가 적을 이 술식을 이용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로켓을 타고 우주에서 요새로 착륙하는 작전을 세우죠. 사실 극장판을 보면은 우주에서 맨몸으로 활동하는 칸자키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죠. 그런데 극장판은 13년에 나왔고 신약 2권은 11년에 나왔습니다. 성인인 칸자키가 맨몸으로 우주에 나간다는 기믹이 소설이 원조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새로 올라간 칸자키가 롬통 같은 몸을 가진 마술사와 싸우게 되죠. 원통형에서 구체, 입방치로 변화하고 무기를 꺼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묘사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환상수석의 일러스트에서는 옷장에서 무기를 꺼낸 듯이 표현하더라고요. 10년 전에 처음 읽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드럼통은 아주 유명한 토르의 망치 멸니르라고 묘사가 됩니다. 하늘을 날기도 하는데 칸자키는 싸움 과정에서 마력의 흐름을 캐치해서 이건 영적 장치가 아니라 술사다, 그러면 요격술식 딸깍 해가지고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요새가 치바 연안에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그렘린이라고 하는 새로운 적의 이름이 밝혀지게 되죠. 칸자키 쪽의 이야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카미조 쪽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렘린은 마술사들의 조직이고, 이들을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술이나 마술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버드웨이의 마술 강의가 조금 지루하고 현학적일 수 있는데, 저처럼 세계관 정말 깊게 파먹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재밌는 파트였습니다. 사실 스토리 정리 영상에서는 정말 많은 부분을 쳐냈는데도 그래도 좀 루즈한 느낌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애니화 되면은 이 부분 정말 위험합니다. 초반 시청자들 이탈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그런지 중간중간에 이 분위기 환기를 위한 개그 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카미조를 둘러싼 그런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보여줘요. 요것 같은 경우에는 소설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나마 설명하진 않았지만 같이 볼만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라스트 오더랑 워스트가 엑셀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미사카 워스트랑 카미조가 첫 조우를 하게 되죠. 워스트는 카미조를 보자마자 바로 엑셀 뒤로 숨어버립니다. 미사카 전체를 위해서 기꺼이 행동해줄 것 같다면서 아기를 담당하는 자신의 존재 의의가 부정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워스트도 어느 정도는 미사카 네트워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리고 무스지메 아와키가 나오는데, 애니에서는 무스지메랑 카미조의 접점이 나오지 않아요. 프로코를 구해주고 나서 이제 무스지메를 추격하다가 엑셀한테 리타이어 당한 무스지메를 발견한 게 토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미조의 선배인 쿠모카와 세리아가 등장합니다. 총괄 이사회의 브레인이라고 불리는 캐릭터인데 여러 의미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후 스토리에서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 일단 여기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선 미사카가 이제 함께 싸우겠다고 하죠. 사실 미사카 입장에서 보면은 토우마가 싸우는 걸 항상 지켜보기만 했죠. 아쿠아전에서는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싸움에 나서는 토우마를 막지도 못했고, 3차 대전 막바지에서도 결국 토우마를 구하지 못했죠. 자꾸 자신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멀리 떠나는 느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카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죠. 이번에는 다르게 함께 싸우자고 하는데, 과연 미사카가 하와이에서 토우마를 지켜낼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버드웨이가 아레이스타의 플랜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도발하는데, 피안마가 토우마의 이매진 브레이커 안의 것을 보고해 말았죠.
그 안에 있는 것이 세상에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카미조 토우마를 중심으로 한 플랜이 크게 뒤틀려져 있었기 때문에 토우마를 하곤도시로 데리고 오는 것도 느렸고 라디오 존대 요새도 미처 대처하지 못하였죠. 아레이스타는 플랜을 복수 운용해서 항상 플랜이 앞으로 가게, 플랜이 작동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뒤틀림이 너무 커져버려서 플랜을 종잡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아레이스타가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버드웨이가 대놓고 도발하지만 머리카락을 자르는 정도밖에 못하게 된 것이죠. 만약 여기서 버드웨이를 또 죽여버리게 되면은 이미 버드웨이와 관계가 깊어진 이 세 명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기도 합니다. 신약 2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싸우게 될 이런 새로운 적들에 대한 소개와 세계관을 설명하는 건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렘린이라고 하는 새로운 적들이 공개가 됐고 다음 권은 하와이에서 이 그렘린들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는데 좀 거대한 스케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권 스토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약 3권의 그 서술 방식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3권 스토리 정리로 다시 뵙도록 하죠.